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오전 뉴스 브리핑의 유지드 미시자입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 크라이처치는 날씨가 어제 참 좋았는데, 오늘 약간, 예. 어제는 막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여기 크라이처치가 지역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꽃가루 알러지인데, 아직까지 약간 좀 애매한데, 막 그게 오면은, 막 코도 간지럽고, 눈에 눈물도 나고, 막 그럽니다. 예. 하여튼 이게 걸리는 분도 있고 안 걸리는 분도 많은데 지역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온 지가 이제 한 10년 좀 안 됐는데 좀 이때는 많이 좀 도망가 있었어요. 외국에 이때 출장자고 많이 도망가 있었는데 올해는 도망도 못 가고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예. 자, 어제 신규 코로나 194건 그리고 총 누적 집계 6,167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한국 뉴스인데요. 한국이 무격리 관광 첫날 북적인 인천공항 오징어 게임 하러 왔다. 싱가포르 관광 얘기 어제 무격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완전히 막혀있던 외국인 방한 관광이 재개됐다. 관광. 15일 8시 49분 싱가포르 150명을 태운 대한항공 KE646편으로 비행기가 인천공항 2터미널에 착륙하면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여행 안전 권역 트래블 버블의 시행 첫날인 인천공항은 환영의 인파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말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죽냐? 돈이 없어 죽냐?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했다면 지금 주사도 다 맞고 약도 나온 상태에서 조금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한번 나가는 것도 이렇게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 쪽은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 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 쪽은 조금 호주랑 뉴질랜드는 좀 무서운데 어차피 지금 12월 뉴스를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이거 좀 문제입니다. 크라이처치에서 한 건의 사례 발표 어제 나왔죠. 그래서 크라이처치 지역사회에서 코비드-19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오클랜드 클러스터와 명확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오클랜드 여행 갔다가 12월 13일 NZ1295편을 타고 크라이처치로 날아왔다. 그 사람 6인 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격리 중이며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다고 임대 계약만 있어도 내려오고 정말 희한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크라이처치에 나왔다. 이제 예견된 일이었는데 나오겠죠. 언젠가는. 예. 자, 다음 뉴스. 오클랜드 시민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때를 지어 도시를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은 4개월 동안 긴 봉쇄령을 풀고 크리스마스 전주에 때를 지어 도시를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2월 15일 수요일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코비드-19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경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은 양방향으로 허용되지만 관광 전문가들은 탈출이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관광산업협회의 크리스 오버츠 회장은 오클랜드는 특히 조용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게 오클랜드는요, 그 주변에 정말 많아요, 여행지들이. 그러니까 오클랜드 주변에 한 1시간, 2시간, 3시간 가면은 정말 타우랑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다들 진짜 그때 마지막 주, 첫째 주에 갔다 왔다는 인파들이 엄청 몰립니다. 저도 그때 한번 같이 몇 번 많이 갔었는데 주변에 좋은 곳들도 많고. 굳이 그때 오클랜드 시내에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비 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걱정이네.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할 텐데, 예. 하여튼 언젠간 열어야 될 거라서 열지만, 저는 그거를 걱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ICU 병상 때문도 그렇고, 지금 간호사들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열기로 한 거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예. 하여튼 좀 지켜보고 좀 다들 주사 잘 맞으시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열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예. 한국은 벌써 싱가포르 열었는데
우린 뭐 약과지 뭐. 예. 자, 다음 뉴스. 코비드-19 델타 발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예방접종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를 구할 때 예방접종을 요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집주인은 알아야 할 정당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말합니다. 이달 말에 발표된 임대 부분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새로운 지침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자의 세입자가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알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촉발했습니다. 합법적인 것, 옳은 것, 그렇지 않은 것, 임대부동산에 대한 협상의 어느 시점에서 정보를 요청하는지, 정보를 찾는 이유,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지 등 몇 가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관리합니다. 근데 이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밑에다가 종이에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옵션을 적어 놓으면 돼. 뭐 안 내면 집 안 주면 되는 거지 뭐. 뭐 이게 뭐 이슈를 만들어서 그렇지 솔직히 그닥 뭐 큰 이슈는 아닌데. 그러고 뭐 알아서 내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 옵션 해놓고 안 내면 안 뽑던데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게 관례인데 뭐 굳이 뭐 이걸 얘기해가지고 이슈화를 만든 이유를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만들겠지. 뉴스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예. 자, 다음 뉴스. 새 시대는 희망을 가져오지만 언제 청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클랜드 개방 계획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복잡한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4주 안에 더 많은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논란 속에 여는 거지 지금. 뭐 안전한지 뭐한지는 모르고. 몇 달간의 공세 이후 오클랜드 국경은 12월 중순에 완전히 예방접종하고 코로나19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개방될 것입니다. 그렇지. 이제 90% 되면 다 개방되는 그 90%가 그게 전 국제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또 묻혀버리나? 국제선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암튼 약 2주간의 전국이 기존 경보 기준 시스템을 새로운 신호등 모델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염병 전략이 경제와 사람들이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신호등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걱정합니다. Heart of City의 CEO인 비브 백은 오클랜드 기업들이 신호등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일 새로운 시스템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작이라고 선전되었습니다. 오클랜드는 새 시스템이 시작되기는 시기에 관계없이 제한적인 적색등 수준이 시작됩니다. 근데 뭐 지금 힘들다 하는데 뭐 또 휴가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뭐 오클랜드 계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또 휴가 못 가서 난리고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가긴 가겠죠. 다 힘든 건 아니까 또 간 사람도 있겠지. 예.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주택 모기 이자율은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을 그러니까 이자율이 막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이자 상승이 빨랐다고요. 예. 상승했다고. 오르기도 올랐지만 빨리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예. 아무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 동안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거래 은행 1년 고정 기간 특별 모기지 이자율은 6개월 전 2.25에서 최저 3.45에서 3.65로 상승했습니다. 6개월 만에 1.2%가 올랐네. 예, 최소 1.2에서 1.4%가 올랐네요. 예. 빠르긴 빠르네. 이대로 이렇게 비율로 치면은 2년이면 거의 3%, 0.3% 오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작살 나는 건데. 예. 은행은 6개월 전 2.5에서 4.15에서 4.35의 사이에 2년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은행인 ANZ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뉴질랜드의 공식 현금 금리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모기지 금리가 뒤따랐을 때 수학금리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희한하게 지금 정부 중앙금리는 0.75인가? 지금 그래요. 근데 이러면 은행이 너무 수익을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은행이 너무 수입을 많이 보는데 그걸 정부는
한통속인가? 그렇게 봐야 되나? 하여튼 좀 저는 좀 애매합니다. 예, 애매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실패한 호주 건축업자 코비드가 두 사이트에서 카인과 오라 프로젝트를 강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천만 달러의 키안과 오라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를 청산한 실패한 호주 건설업자는 코비드가 정부 프로젝트 영향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애들레이 사업가인 네민 앨리스는 유엔에 등록된 인테그리티드 모듈러 빌드를 청산하기 전에 테아와타와 노스코트의 키아랑과 오라 2천만 달러의 오클랜드 아파트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모듈러는 총 3천만 달러 상당의 오클랜드 프로젝트가 4개의 주택개발업자이자 소유주에게 맡겼습니다. 멜버른은 근데 이거 제가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코비드 되면서 왔다 갔다 못했더라고. 그 전에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서 좀 약간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건축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있는 기사로 봐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비드로 문을 잠그면서 왔다 갔다 못해서 망했다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빼놓은 기사니까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지금 호황 속에서도 예. 앞으로는 어떻게 볼지 현재는 일단 호황이니까 뭐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전기차만으로는 지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기후 정상회담에서 세계 정치인들이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국가들이 그들이 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지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후변화가 교통관련증에 반영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 드리면 이게 전기차는 여전히 자동차다.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변해야 하지만 그 변화가 더 나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300만 대 이상의 화석연료 자동차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 훨씬 적게 운전해야 됩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새 전기차를 산다고 해서 지구가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전기차는 운행을 할 때 탄소 배출량이 적고 환경오염이 적지만 페트롤차는 운행을 하면서 많이 배출합니다. 근데 전기차를 운행할 때는 어쩌면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과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유전자 같은 경우 수력 발전이 있어서 아니지만 그 다음 뭐 화석이라든가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전기를 발생하면서 많이 환경오염을 또 시키고 또 그리고 배터리 만드는 또 이 기술이 장난이 아니게 또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부분도 지금 또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뭐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나는 환경오염에 안 시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오늘 유엔드 민실장 뭐 그렇게 큰 기사는 없었는데 걱정하는 기사가 있었네요. 유엔드 크라이처치에 이제 한 명이 나왔고 어제 그리고 또 12월에 휴가가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좀 그런 걱정되는 부분으로 오늘 유엔드 뉴스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